네, 미리네 라이브 돈돌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김민재 선수, 지금 세리에A에서 나폴리 그야말로 맹활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김민재 선수에 관한 소식이 흥미롭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전술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김민재 선수가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나폴리에 있기 전에 지난 시즌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온 거잖아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여름 이적 시장에서 김민재 선수를 노렸던 팀들이 뭐 나폴리만 있었던 거는 아니죠. 그런데 김민재 선수 정말 이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죠. 이 토트넘도 꾸준하게 김민재 선수와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좀 더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폴리에 간 거겠죠. 그렇게 나폴리에 가서 맹활약하고 있는 김민재를 바라보는 토트넘 구단 관계자들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이거 관련해서요, 영국 현지에서 나온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전달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자, 영국 매체의 90미닛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 바로 가보죠. 토트넘 내부적으로 지금 김민재를 영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김민재는 중국 베이징 고안 시절부터 토트넘과 연결이 됐다. 또 A대표팀에서 함께 뛰고 있는 손흥민이 2년 전 영입을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이 내부적으로 손흥민의 말을 듣지 않아 결론적으로 김민재 영입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도 내용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읽어드린 내용만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렇게나 지금 잘하고 있는 김민재를 심지어 누구보다 그를 잘 알고 있는 우리 팀의 에이스라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가 추천을 했는데 이걸 영입을 안 하고 놓친 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다. 누가? 토트넘이요. 전반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물론 90미닛이라는 곳이 종종 뭐 가십성 얘기 많이 다룹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나 뭐 지금 가까운 뭐 동남아 혹은 뭐 미국, 저 멀리 미국 이런 곳이 아니라 영국 현지에서 지금 나온 기사 내용이잖아요. 지난번에는 맨체스터의 뭐 맥과이어보다 낫다, 이런 내용이 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유럽 쪽에서는 김민재 선수에 대한 어떤 그런 올라가는 위상을 지금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기사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이 김민재 선수를 지켜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미 익히 알려져 있죠.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한 2년 전, 그때는 이제 무리뉴 감독이 당시 토트넘의 감독이었는데 그때부터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 김민재 선수에 대한 토트넘의 관심이었어요. 그때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에 있지 않았죠. 중국 베이징 고안에 있었고 몸값도 지금보다는 당연히 훨씬 쌌습니다. 그때 1000만 파운드, 한 160억에서 170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사실 토트넘을 포함해서 뭐 수많은 유럽 구단들이 글쎄 뭐 좀 잘한다고는 하지만 이 아시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의 100억을 넘게 쓴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죠. 결국에 김민재는 페네르바체로 향했고요. 터키 토트넘은 김민재를 대신해서 당시 조 로든을 영입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죠. 김민재 선수는 1년도 안 돼서 페네르바체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로 거듭이 났고요. 붙박이 수비수로 거듭났죠. 한 반면에 이 조 로든은 적응 실패, 결국에는 팀을 떠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토트넘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김민재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뭐 타이밍으로 볼 때는 지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좀 더 적합하진 않았어요. 일단은 뭐 걸출한 수비수 로메로가 존재하고 있었고, 또 토트넘은 오른쪽 수비수보다는 왼발을 주로 쓰는 센터백이 더 필요했어요. 물론 김민재 선수가 왼쪽 센터백 자리도 서죠. 하지만 토트넘한테 또 정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1옵션이 아니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토트넘은 랑글레가 임대로 들어온 거죠. 왼발잡이입니다. 그렇게 김민재는 이 토트넘과 좀 인연이 없었던 걸로 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김민재는 페네르바체에서의 엄청난 활약을 토대로 올 시즌 세리에A 나폴리로, 즉 빅클럽으로 또 한 단계 팀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옮겼죠. 그리고 또 보란듯이 적응이랄 것도 없이 정말 뭐 바로 주전을 차지했고요. 또 철벽 수비 기가 막힙니다. 월드 클래스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쿨리발리의 대체자라는,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참 부담감, 말도 안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요. 참 보람
보란 듯이 뭐 주전 차지하고 또 지난달에는 세리에 A 선수 모두 포함해서 이 최고의 선수한테 주어지는 뭐 영예로운 상이죠. 9월의 선수까지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김민재의 활약에 힘입어서 나폴리는 현재 뭐 세리에 A에서는 리그 선두고요.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내리 4승을 하면서 이미 16강행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뭐 승승장구죠. 팬들은 벌써부터 김민재 선수를 보면서 벽이다, 뭐 철벽 기둥이다, 철기둥이다 이렇게 별명을 짓고 있어요. 베이징관에서 몸값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60억에서 170억. 하지만 지금은 뭐 4배에서 5배 훨씬 넘어간다고 하죠. 뭐 5, 600억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토트넘 뭐 스카우트, 뭐 구단 관계자들이 볼 때는 야, 무슨 생각 하겠어요. 그때 샀으면 정말 잘 써먹기도 써먹는데 팔 생각할 때 정말 행복하겠죠. 이런 후회는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회라는 건 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후회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참 대단하다, 엄청난 노력을 한 거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모처럼 오늘은 좀 국뽕에 취할 수 있는 재밌는 소식을 전달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 뭐 김민재 선수의 더 엄청난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